정성이 가득 담긴 오직 당신을 위한 아침. 김선근의 럭키 세븐. 일단 재밌고 시험을 안 봐서 더 좋은 수업. 반주원의 들리는 역사. 한국사 강사 반주원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작진분들은 저희의 다짜고짜 퀴즈를 일단 시험으로 보지 않는다고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한번 볼까요? 어느 날 잡아서. 갑자기요? 네. 시험을 김성근의 과거 100일장 빰빠라빰빠 이렇게. 갑자기 네. 막 문제를 계속 내시는 거고 이제. 얼마 좋아요. 제가 맞추는 거죠, 막. 그동안 뿌디와 함께 진행한 반주원의 역사 속에 나오는 주요 내용을 시험 보아요. 이렇게. 와. 장원급제하면 네. 우리 PD님이 화끈하게 한 방 이렇게 선물 쏘시고. 그렇죠. 네. 네. 장원급제를 못하면 이제 제가 화끈하게 써야겠네요. 딩동댕. 안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PD님 얼굴에 그늘이. 네, 갑자기 쏘라니까. 오늘 수업 주제는 뭘까요? 자, 사실은 7월에요. 아주 초반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이요. 정말 매주마다 꼭 요거를 한마디씩 올려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예. 7월 초부터. 바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에 우리나라 서원이 드디어 등재가 됐습니다. 네, 사실은 거의 한 달 좀 더 된 일이죠. 예. 그러면 한 달 전에 해주지 왜 그걸 이제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요. 일단 한 달 전에 하려고 준비해 놓은 주제가 너무 많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8월 14일이잖아요. 네. 이제 여름 방학 얼마 안 남았죠. 우리 아이들하고 사실 이제 손잡고 어딘가 나들이를 꼭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게 서원이 사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게 무려 9개나 되거든요.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서원이니까. 예. 그래서 그 9개 중에 그래도 좀 가까운 곳에 있는 네. 이 서원 한 번쯤 들려보신다면 방학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8월 14일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유네스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요. 유네스코가 그렇죠. 뭐를 지정한다고. 네. 근데 얘네들은 어떤 얘기를 자꾸 이렇게 뭘 지정을 하는 거예요? 네, 일단 유네스코는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참 길죠. 그거 한글이라면 처음 들어봐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의 머릿말만 따가지고 만들어진 거고요. 세계 각국의 교육, 과학, 문화 등을 보호하고 서로 협력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연합 전문 기구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유네스코는요,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네. 또 평화를 위한 세계 최대의 국제기구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유네스코 지정 유산은 종류가 하나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많잖아요, 뭐가. 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유네스코 세계유산. 예,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인류가 보존하고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자연유산을 우리가 따로 세계유산으로 지정을 해서 보호하자. 네. 이게 이제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이고요. 그 외에 뭐 예를 들어 인류 무형문화유산도 그렇죠. 따로 지정을 있죠. 하고요. 그리고 세계기록유산 네. 이런 것도 따로 지정을 하는데요. 예. 실은 위험유산이라고 해서 이런 지역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서 더 이상 그 지역에게 파괴되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주로 이제 전쟁이 오랫동안 첨예하게 대립되는 곳 이런 곳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종류가 다양한데 서원은 어떤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바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여기에 지정이 된 건데요. 네. 우리나라는 이 서원이 지정이 됨으로써 무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이 빰빠라밤 14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뭐가 많네요. 참 별의별 거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알고 보면 파면 팔수록 너무 대단하고 근사하고 매력적인 나라인데요. 자, 불국사 석굴암, 그리고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네, 그리고 화성, 그리고 창덕궁,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경주 역사 유적 지구는 아예 그 지구 전체가, 그리고 이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그리고 조선의 왕릉, 한국의 역사마을, 화훼와 양동마을, 그리고 남한산성, 백제 역사 유적 지구도 거기가 아예 다 그 지역이. 통으로 다. 예, 그리고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그리고 한국의 서원까지.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제가 불러드린 것 중에 우리 집 옆에 하나도 없어. 이건 없을 거예요. 한 개쯤은 있을 거예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방문해 보신다면 정말 뜻깊은 방학 될 수 있겠죠? 네. 저는 팔만대장경 보고 싶어요. 장경판전 가가지고. 너무 좋죠. 못 들어가긴 하지만. 근데 밖에서 다 보실 수 있잖아요. 기왕 말씀하셨으니 얘기지만 이 팔만대장경은 세계 기록유산으로 유네스코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판전은요. 팔만대장경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지지만 판전은 조선시대에 만듭니다. 근데 그 건물 자체가 너무나 과학적인 건물이에요. 나중에 가서 보시면요. 이제 그 빗살 모양으로 이렇게 창틀이 사실은 나 있어서 슬쩍슬쩍 안에 들여다 보이잖아요. 습도 조절하고 네. 근데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아래쪽에 있는 창문 틈이랑 위쪽에 있는 창문 틈이
간격이 달라요. 와, 건물을 이렇게 불성실하게 짓나? 너무 성실하게 지은 그쵸, 거죠. 예. 왜냐하면 공기가 순환되도록 맞아요. 하기 위해서 그 틈을 다르게 해놓았고요. 바닥 색깔도 안쪽 들여다보시면 회백색이 돕니다. 네. 그게 아래쪽은 황토를 깔았지만 위쪽에는 석회 성분과 재와 소금을 섞어서 깔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실은 습도를 조절해주는 조절할 기능을 때. 모두 다 맞아요. 하는 것이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보고 나중에 있으니까 꼭 그거. 가서 보신다면 정말 그 속에 숨어있는 과학은 따로 이것만 한 해 분량으로 다뤄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죠. 네. 저희는 네. 캠프를 해야 돼요. 네. 캠프가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 세계유산에 지정된 서원은 일단 서원은요. 조선시대 사립교육기관인 예.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네네네. 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서원.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 이념으로 설립된 조선시대 교육기관인데 유네스코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어쩌면 이렇게 보존이 잘 돼 있고 과거의 학문과 오늘날 현재가 이렇게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냐. 예. 그래서 결국 지정을 해줬죠. 총 9군데를 모두 다 지적을 했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미 이 9군데를 국가 지정 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잘 됐네요. 네. 예. 기분 좋은 소식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서원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의 산책.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김선근의 럭키세븐 반주원의 들리는 역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달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 서원 얘기 들어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최초의 서원은 어디예요? 이 최초의 서원은요. 네. 아마 지금 학생들은 아직 방학이니까 듣고 있겠죠. 예. 귀가 쫑긋할 겁니다. 네. 이거 맨날 시험에 나오는데 예, 그래요? 맞습니다. 시험에 나와요? 네, 그럼요. 바로 네.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입니다. 주세붕 씨도 그렇고 백운동 네. 서원도 들어본 기억은 있는데. 자, 그런데 예. 백운동 서원 아닌데 소수 서원인데 이런 학생이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겁니다. 네. 자, 무슨 같은 얘기냐면요. 예. 자, 1543년 예. 중종 38년에 풍기 군수였던 주세붕은요. 예. 안양이라는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학문과 뜻을 기리기 위해서 백운동 서원을 세웁니다. 네. 그런데 이로부터 이제 시간이 한 5년 정도 지나서 명종이 왕이던 시절에 네. 이황 퇴계 이황 아시죠? 이황. 퇴계 이황이 건의를 합니다. 이 백운동 서원은 최초의 서원으로 가치가 너무 높습니다. 우리가 성리학의 국가인 조선을 표방한 바에는 이에 대해서 왕께서도 충분한 가치를 좀 인정해 주십시오 해서 결국 명종이 그래, 그럼 내가 이름을 내려주고 그 이름을 아예 액자로 만들어서 내가 이 현판도 내려주겠다. 그래서 그때 내린 이름이 바로 소수서원인 것이죠. 예, 그리고 이 현판과 이름을 내려주었다라는 것을 사액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액자에 이름을 만들어서 내려주었다. 네네. 이런 뜻인데요. 사액서원이 되면 무엇이 장점이냐? 이 서원에 딸려있는 모든 토지가 면세전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기에서 쓰고 있는 경비들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주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때로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노비를 딸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로는 이 서원에 청금록이라고 해서 사실 출석부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 이름이 등재된 자들은 군역을 일단 학생 신분으로 있는 서원 출강생으로 있는 동안은 미루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은 사액서원이 되면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뿌디에게 뿌디에게 이 퀴즈. 갑자기? 우리가 또 안 하면 서운하니 다짜고짜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네. 백운동 서원에 내려진 현판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다고요? 소수서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소수란 무슨 뜻일까요? 적은 인원은 아니겠죠, 물론? 적은 네, 인원도 아닐 절대 거고. 아니죠. 예. 적은 인원의 서원이 되어서 쫄딱 망해라 이러진 않았겠죠. 소수, 예. 그리고 또 수학에서 그 소수도 아닐 거고. 맞습니다. 예. 소수는요, 많은 분들이 그냥 소수 서원이라고 해서 소수인 줄 알았는데 왜 소수냐고 물으시면 소녀는 모르겠사옵니다. 이리들 말씀하시거든요. 작은 물? 네, 사실 소수는요, 그 뜻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기폐지학 소위수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 자체에서 소수라는 말은 무너진 학문을 다시 세우고 이어서 닦는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소수서원은요. 무너지고자 하는 학문이 있다면, 지금 무너져 내리는 학문이 있다면 너희들이 다시 세워서 이것을 갈고 닦아 이어서 닦아서 빛나게 해라라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이름인 것이죠. 근데 우리 그 주세붕 씨가 네. 아까 안양한테 그 제사를 진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양은 어떤 분이세요? 안양. 자, 안양은요. 사실은 고려 말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예. 바로 13세기 고려 말
안양은 우리나라 최초로 성리학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전파시킨 최초의 인물, 그렇군요. 우리가 안양으로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네. 바로 안양은요, 당시 이제 세자였던 고려 말 충선왕을 수행해서 원나라 수도인 연경을 방문하는데요. 이때 연경에 다녀오면서 주자의 학문을 사실 받들어 모시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성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잖아요. 네. 그 주자의 저서를 필사해서 베껴옵니다. 그리고 공자의 초상화까지 베껴 그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안양을 성리학의 효시로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예, 이 안양은요, 주자를 굉장히 흠모하고 존경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일들. 그래서 사실 많이 쓰여지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네. 안양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 6가지만 실천할 수 있다면 성리학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안자 육훈이라는 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네. 자, 어떤 것인지. 어렵지 그리고 않겠네요. 6개 정도면 뭐 6개 정도면 6개? 자,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그럼 생각을 해보죠. 그죠? 자, 일단 성인의 도는 일상생활에서 윤리를 실천해야 하는데 네. 첫째, 자식은 효를 다해야 한다. 둘째, 신하는 충을 다해야 한다. 네. 셋째, 예로서 집안을 다스려야 된다. 넷째, 신은 벗으로서 친구를 좀 사귀어야 한다. 네. 믿음으로. 그리고 자기 수양은 경으로 하여야 한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일을 함에 있어서는 성으로 해야 할 따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효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들끼리 믿음을 가지고 좀 친하게 잘 지내고 남의 등에 칼 꼽지 말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끊임없이 나를 뒤돌아 반성하고 무엇보다 성심을 다해서 매사에 최선을 다해봐라. 좋은 얘기는 다 모아놨네요. 안 되겠네요, 저는. 네. 사실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참 좋은 사람 될 것 같은 냄새가 나죠. 걸릴 게 되게 많은데요. 네. 6가지 중에 한 4개 걸리는 것 같은데 지금. 네,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근데 주세붕 씨도 제가 들어올 정도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네, 대단하신 분인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이 주세붕에 사실 백운동 서원 때문에 이 사람 성리학자야, 대단한 사람이야. 왠지 사실 친근하진 않죠. 제가 친근하게 만들어 드리려고요. 그렇죠. 그냥 그런 사람이야 정도로 사귀어. 자, 이분 얼마나 친근하고 얼마나 나름 대단하냐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작물은 무엇일까요? 상품 작물입니다. 외국에서 이거 사가고 싶어 안달이 나죠. 사포닌이라고 하는 엄청난 성분이 들어있어서 먹으면 튼튼하고 건강해진다는 이것. 네. 과거에는 당연히 지금처럼 사람들이 데려다가 요거를 이렇게 마음대로 키울 수 있는 요 양식이 안 됐겠죠. 그쵸. 그래서 주로 산신령님이 계시를 해야만 산에서 캘 수 있었습니다. 네. 뭐였을까요? 우리 신만이 분들이 데려 다니시는 네, 바로 산삼. 그렇죠. 네, 산삼. 자, 그런데 갑자기 주세붕 얘기를 하다가 왜 산삼 얘기를 하느냐? 신만이셨어요? 제가 친근하게 만들어드리겠다고 했죠. 네. 신만이 어렵습니다. 힘들죠. 엄청 힘들거든요. 자, 요즘에 누가 산삼을 일반인이 그렇게 우걱우걱 씹어서 먹겠습니까? 네. 주로 우리가 먹는 건 뭘까요? 인삼이죠, 인삼. 그죠? 예. 자, 사람이 양식을 해서 결국은 인삼, 우리가 인삼. 재배를 한 것을 먹게 되는데요. 이 인삼, 요거 재배. 누가 맨 처음 시작했을까요? 주세붕 씨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친근하시죠? 갑자기? 자, 실제 인삼으로 가장 유명한 지역 중에 하나는 바로 풍기인데요. 풍기 인삼 유명하죠. 네. 삼국사기 서기 734년에 당나라 현제에게 산삼 200근을 선물했다는 기록이 풍기지방에 있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대단한 산삼에 사실은 특화된 지역인 거죠. 그런데 이 일대에 산삼이 아무리 많이 나도 이거는 채취를 많이 한 거지 있죠. 재배를 본격적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선 중기 1541년 풍기 군수로 부임했던 주세붕이 소백산 기슭에서 세계 최초의 상업적 인삼 재배의 틀을 마련해서요. 지역 경제에 보탬을 주게 됩니다. 그 이후로 결국 이제 우리는 산삼 종자를 채취하고 해서 사실은 시험 재배를 통해서 지금처럼 많은 인삼의 재배가 가능해졌다고 하죠. 대단하네요. 네, 물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풍기에서만큼은 주세붕의 활약 눈부시지 않나요? 최고입니다, 진짜. 네. 서원 얘기하다가 갑자기 인삼 얘기까지 정말 그렇죠, 참 별의별 다양한 얘기가 다 얽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얘기 또 뭐 있죠? 있습니다. 있어야 돼요. 네. 아니 어떻게 아셨습니까? 궁금해서요. 네, 이게 이제 소수서원. 소수서원 얘기 아까 우리가 백운동 서원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무너진 학문을 다시 세워라. 제가 이 소수서원도 친근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친근하게.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아유,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얘.
잠깐만요. 들어보셨나요?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들어봤습니다. 어릴 때 들어봤던 것 그래서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너무 진지하게 그럼 난 친엄마를 찾아가야 되나? 예, 그래서 제가 30분 가출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많이 하셨네요. 네. 예. 아니 언니랑 오빠가 너무 진지하게 놀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엄마한테 물었죠. 엄마 아니지? 근데 딴 때는 아니야. 너네 왜 그러니? 왜 동생을 놀려? 네. 이랬던 엄마가 그날은 우리 집안의 비밀인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30분 가출은 그래서 시작되었고 제 가출 장소는 놀이터였습니다. 너무 슬픈 네. 얘기다. 자, 이 수수서원 제가 네. 어떻게 해서 친근하게 해드릴 거냐면요. 수수서원 입구를 지나자마자 바로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네. 청다리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청다리는요. 여기에서부터 바로 갑자기?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라는 말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요? 네, 싫어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있겠죠. 이 청다리에 얽힌 사연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 자, 물론 여러 사연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한 사연은 당시에 서원에 공부하러 온 젊은 인재들이 정말 많았겠죠. 네, 그렇죠. 자, 혈기왕성한 젊은 남성 인재들이 득식을. 그렇다면 그 근처에는 이 공부하러 온 서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서원에 있는 그 공부하는 사람들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집에서 종들을 딸려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도련님 전담 하녀가 되는 거죠. 네. 자, 외롭고 공부에는 지치고 나를 살뜰하게 보살펴주는 내 전담 하녀. 네. 눈길이 가는 경우도 많았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인근에서는 이 종들이 결국 이제 아이를 낳는 경우가 네. 많아지게 되고요. 또 이 유생들이 마을 처녀와 정분이 생겨서 이렇게 아이를 낳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서원에 공부를 하러 올 정도면 이미 결혼은 일찍 하고 아내는 본가에 남겨두고 공부를 하러 오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내 아이가 분명한데 종이나 마을 처자와 정분이 나서 낳은 아이를 자, 내 아이요. 당신은 키우시오. 이렇게 본처에게 물론 데려다주는 남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또 처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이 아이를 데려가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그때 쓸 수밖에 없었던 방법 바로 다리 밑에 아이를 놓고 내 아이를 내가 주워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모르는 앤데 이렇게 불쌍하게 다리 밑에 버려져 있어서 주워왔소. 이러면 보통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주워온 업동이는 내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하고 풍습상 거두어줬기 때문에 거두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너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야 라는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갑자기 또 슬픈 얘기로 이렇게 또. 네. 네. 그럼 다른 서원은 또 어디 있어요? 이제 소수서원 말고 또 다른. 그럼 이제 정말 제가 서원을 친근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갑을 꺼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00원권을 꺼내시면 그 뒤에 됩니다. 있는 거구나. 네. 자, 1,000원권 앞 표지 모델은 누구일까요? 이 모델은 바로 퇴계 이황 선생님이시죠. 그렇다면 뒤편을 뒤집어 보면 거기 건물이 한 채 보입니다. 그렇죠. 자, 이 건물은 바로 어디일까요? 이건 도산서원이죠. 맞습니다. 도산서원. 바로 도산서원인데요. 써 있죠. 네, 실제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바로 정선입니다. 네, 대단하죠. 진경산수화로 유명한 그 진경산수화. 네. 그래서 이 정선이 그린 개상정거도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와우. 그 그림이 바로 도산서원의 전경을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네. 이왕이 살아있을 때의 건물인 서당을 중심으로 주변의 산수를 좀 강조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겸재정선의 대표작이기 때문에 보물 585호로 지정이 돼 있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1,000원권에 있는 서원은 너무 작고 우리가 실제로 도산서원을 보면 건물이 엄청 크고 많은데 이게 어떻게 같은 거냐라고 하시잖아요. 도산서원의 처음 시작은 아주 작은 방 2개였습니다. 퇴계 이황은요. 그 대단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정말 작은 방 2개로 서원을 시작하는데요. 이 방은 책을 빽빽히 쌓아놓은 상태에서는 발을 뻗고 눕기도 힘들 정도로 작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황에게 묻죠. 왜 이렇게 작은 방을 지으셨습니까? 이황이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눕고 싶고 누우면 게을러지기 마련인데 나는 눕지 않고 앉아서 바른 자세로 책을 읽고 싶은 마음에 이리하였소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무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엄청난 업적을 이뤘고 사실은 어찌 보면 인생을 정리하는 시점에 도산서원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렇죠. 이 학문을 향한 불타는 열정을 이렇게 표현해내는 퇴계 이황. 이러니 정말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1,000원권의 모델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폐에 실릴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죠. 네. 다음에 1,000원권에서 꼭 한번 다시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청취자분들께서 글을 많이 올려주시면 제 다음번에 한 번은
우리나라 화폐와 동전에 얽힌 역사 이야기만 따로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때 꼭 500원짜리 왜 학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궁금해요, 저는 그게.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아름다운 유산 서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